손흥민이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을 조롱했다. 영국 신문 헤드라인, 손흥민이 영감 불어넣은 승리, 32세 PL 최고 속도 느려질 기미 전혀 없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영국, BBC에 이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2주의 팀에도 선정됐다. EPL 사무국은 27일, 이하 한국 시각,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2024-2025 EPL 2라운드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3-4-3 시스템에서 3톱의 왼쪽에 위치했다. EPL 최다골에 빛나는 리빙 레전드, 시어러는 도미닉 솔랑케가 이탈하면서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뛰었다. 그는 에버턴에서 맹활약했고 2골을 터뜨렸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25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막을 내린 에버턴과의 2라운드에서 멀티골, 2골을 쏘아올리며 토트넘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전반 14분 이브스 비수마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손흥민은 전반 25분 시즌 첫 골을 장렬시켰다. 강력한 압박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인 조던 픽포드의 볼을 가로채 오른발로 골네트를 갈랐다. 후반 26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헤더로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손흥민은 후반 32분 데미를 장식했다. 미키 판 더 펜의 질주에 이은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화답했다. 그의 발을 떠난 볼은 픽포드의 가랑이를 뚫고 골네트에 꽂혔다. 손흥민은 레스터시티와의 1라운드에서 1-1로 비긴 후 몸살을 앓았다. 일부 현지 매체는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혹평했다. 극히 일부지만 방출하라라는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흥민이 곧바로 멀티골로 응수하며 비난을 잠재웠다. 로메로와 판 더 펜도 BBC에 이어 더블리 영예를 누렸다. 시어러는 로메로에 대해 헤더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고 에버턴 공격수들에게 힘겨운 오후를 안겨주었다고 한 줄 평을 올렸다. 판 더 펜도 경기장 양쪽에서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무도 그를 지나치지 못했고 그의 환상적인 질주는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을 연출했다고 극찬했다. 손흥민과 함께 3톱에는 시즌 첫 해트트릭을 작성한 엘리 홀란, 맨시티과 맨유를 침몰시킨 주앙 페드로, 브라이턴가 위치했다. 미드필더에는 콜 팔머, 노니 마두에케, 이상 첼시, 제임스 밀너, 브라이턴, 모건 로저스, 에스턴 빌라가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 3백에는 로메로, 판 더 펜과 함께 막시밀리안 킬먼, 웨스트햄이 차지했다. 최고의 수문장은 다비드 라야, 아스널이었다. 전날 와포드 FC 출신 축구 전문가 트로이 디니가 선정한 BBC EPL 2라운드 2주의 팀과는 2명이 달랐다. 이는 3-5-2 시스템에서 투톱에 홀란과 페드로를 포진시켰다. 이 선에는 손흥민과 함께 마두에케, 팔머가 배치됐다. 중앙 미드필더가 달랐다. 디니의 선택은 케빈 더 브라위너, 맨시티와 에밀 스미스 로우, 풀럼이었다. 3백과 골키퍼는 똑같았다. 새 영입인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으로 엔트리에 제외됐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다. 왼쪽에는 윌슨 오도베르가 첫 선을 보였다. 손흥민은 원톱에서 활약하다 후반 21분 오도베르 대신 히샬리송이 투입되자 왼쪽 날개로 이동했다. 디니는 손흥민은 단연 최고였다. 그는 중앙에서 시작했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2골을 넣었다. 그는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였다. 해리 케인의 모든 골을 대체하고 간판 선수로 도약하는 도전을 즐기는 것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 로메로에 대해서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했다. 그는 매번 에버턴의 공중 위협에 대처했다고 했고 판 더 펜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훌륭한 플레이를 펼쳤다. 에버턴이 토트넘을 상대로 시도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위해 보여준 판 더 펜의 돌진은 그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엄지를 세웠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진화하고자 하고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 손흥민은 중앙과 사이드에서 섰을 때 모두 골을 넣었다. 난 우리가 다양한 다른 지역과 심지어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매력적인 성과를 일관된 결과로 바꾸려면 하나 이상의 공격 루트가 필요하다. 나는 오늘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내가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한 이유는 픽포드가 빌드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그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앞쪽에서 가진 최고의 압박 선수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훌륭한 마무리로 그 역할을 즐겼고 왼쪽으로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위협을 보여줬다. 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첫 골 상황에 대해 사실 골키퍼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다. 픽포드 선수가 킥력이 되게 좋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여유롭게 공을 차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공격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항상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한다. 그런 찬스에서 내가 공을 뺏지 못하더라도 우리 수비수들이 최대한 볼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픽포드 선수가 조금 더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그를 잘 가로챘던 것 같다. 되게 운이 좋게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판더펜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판더펜 선수가 엄청난 거리를 질주하고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내주었다. 내 컨트롤도 좋았다. 각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침착하게 그 상황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골키퍼가 거칠게 각을 줄이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골키퍼 다리 사이를 보고 슈팅을 때리곤 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슈팅이 들어가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한다. 판더펜 선수가 볼을 끌고 나오는 상황, 인터셉트를 하는 상황, 또 끝까지 타이밍 맞춰서 패스하려는 모습들이 모두 인상적이었던 골이었던 것 같다. 토트넘은 다음 달 1일 3라운드 원정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닥뜨린다. 손흥민은 좋은 분위기로 원정길에 오를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 경기가 거의 결승전이라고 생각한다. 뉴캐슬 경기장이 역사도 깊고 오래된 팬분들의 열정도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고 다짐했다. 2. 천하의 퍼거슨도 후회한 적이 있었다. 퍼거슨이 저지른 단 한 가지의 실수. 퍼거슨은 이적과 관련해 한 가지의 실수를 범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6일 한국 시간 게리 네빌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 올드 트래포드 시절에 저지른 한 가지 이적 실수를 공개했다. 라고 보도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맨유에서 13번이 리그 우승, 5번이 FA컵 우승, 2번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룬 업적으로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퍼거슨 경이 맨유를 떠난 이후 맨유는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던 강팀에서 지난 시즌 에릭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8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 맨유를 지배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뛰어난 이적 전략 덕분이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웨인 루니, 로이킨 등의 선수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영입되어 맨유 전성기 시절 우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알렉스 퍼거슨 경도 이적에 관한 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의 전 선수였던 게리 네빌이 라커룸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결정을 공개했다. 더 오버랩에서 네빌은 맨유 시절 아프스탐의 방출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네빌은 당시 내가 느꼈던 가장 큰 실수는 야프스탐이었고 위문스러웠으며 감독도 자신의 책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었지. 나는 그 이적을 보면서 그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데 왜? 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나는 아무도 얍스탐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말 강자였다. 나와 데니스 로가 전방에 나설 수도 있고 나와 필 네빌이든 누구든 야프스탐을 후방에 둔다면 어떤 수비수든지 함께할 수 있을 정도였다. 라고 덧붙였다. 네빌은 마지막으로 그는 2에서 3년 전 전성기 시절의 버질 반 다이크처럼 공을 뺏어가는 선수였다. 그를 지나칠 수가 없다. 한 선수가 야프스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를 제치지 못하고 그냥 동료 선수에게 패스하는 모습을 봤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 스탐은 라치오로 이적하기 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맨유 선수로 활약하며 79경기에 출전해 한 차례 득점을 기록했다.